46항이 한때는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띄어쓰기가 나온다면. 그지? 자, 46항의 제목은 이겁니다. 단음절, 단어, 연속 등장. 단음절 단어 연속 등장입니다. 46항이요. 그래서 이 46항은 단음절 단어가 연속 등장했을 때 어떻게 띄었을까? 단어인데, 자, 이 경우에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치? 근데 붙여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경우가 3개가 있는데요. 요 경우도 맞춰서 3개를 그려볼까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자, 먼저 가을인가봐. 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지고 있어. 그지? 야, 사람들씨 근데 왜 이 말 저 말 말이 많니? 이 말 저 말. 그지? 좀 더 큰 집에 살 수 없을까? 좀 더 큰 집. 이렇게 해서 여러분 처음에 제가 제시한 것처럼 단음절 단어, 이름절짜리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지? 자, 이때 하는 뭐예요? 관형사죠. 잎은 뭔가요? 체언, 명사죠. 체언, 크게 잡자. 그지? 역시 마찬가지. 관형사, 체언, 명사죠. 그치? 이 경우에 관형사와 체언은 상당히 종속적인 관계 맞죠? 그래서 관형사와 체언은 붙여도 되고 띄워도 돼요. 관형사와 체언은 함께 가는 놈 맞지? 붙여도 되고 띄워도 돼요. 그러나 가운데는 빵 띄우세요. 마찬가지지. 관형어, 관형사, 체언. 관형어가 돼도 돼. 관형사가 돼도 되고 관형어가 돼도 돼. 그지? 관형어, 체언, 관형사, 체언 상관없어. 붙였다, 뗐다. 관형어, 체언, 붙였다, 뗐다. 가운데는 쾅! 이렇게. 됐죠? 자, 마지막 3번째 거. 얘는 관형어가 아닌데 부사인데 부사. 자, 부사일 때는 무조건 붙일 수는 없습니다. 같은 급이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줘, 수량 부사. 더 줘, 수량 부사. 어때요? 부사는 부사인데 같은 종류 맞죠? 같은 종류의 부사가 연속되었을 때요. 붙여도 되고 띄워도 됩니다. 큰 관형어죠. 집 체언이죠. 역시 관형어 체언이니까 붙여도 되고 띄워도 돼요. 그러나 가운데는 쾅 띄웁니다. 그지? 그럼 밑에는 뭔가요? 밑에 봐요. 꽤 안 온다. 꽤 안 온다. 그놈. 더 못 간다. 더 못 간다. 더 큰 새집. 더 큰 새집. 이렇게 대표 유형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 꽤 같은 경우에는 부사죠. 안도 부사예요. 그러면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종류가 달라요. 꾀는 뭐야? 수량. 안은 뭐예요? 부정. 같은 부사지만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자, 수량과 부정부사는 섞일 수가 없어. 종류가 달라. 무조건 띄웁니다. 더 못 간다. 마찬가지. 수량부사, 부정부사. 무조건 띄웁니다.
수량 부사와 부정 부사는 급이 달라. 절대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 더 큰, 더 부사. 큰, 관형어. 형용사지만 관형어죠. 새, 관형어. 관형사면서 관형어. 집, 체언. 여기가 좀 걱정스럽네. 자, 부사와 관형어는 절대로 못 붙입니다. 띄우세요. 저 있잖아요. 관형어 체언은 붙일 수 있거든요. A. 앞에 띄웠으면 뒤에도 띄웁니다. 통일성의 원리. 앞에 띄웠으면 뒤에 띄우고, 붙였으면 뒤에 붙이고. 그지? 가운데는 쾅 띄웁니다. 이렇게. 되셨죠? 자, 단. 그때, 그곳. 그때 그것은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단어 합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만 띄웁니다. 46항. 자, 여러분, 눈으로 보고 칠판으로 보고 확인. 이제 47항으로 가세요. 그 중요하다는 47항. 읽어요. 한번 읽어야 해. 47항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자, 47항 본용언과 보조용언 한번 해볼까요? 오늘 배웠던 것 중에 손에 꼽을 만큼 중요한데 왕관을 씌워야겠다. 그냥은 할 수가 없어요. 정답의 근거가 되는 녀석이라서 그냥 들 수가 없네. 자, 47항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자, 여기가 문제인 거지. 과연 붙일까 띄울까? 하나의 서술어이긴 하지만 각각 단어이기도 하지. 자, 출발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1유형이 있고 가장 보편적인 1유형이 있고 2유형이 있습니다. 둘 다 본용언, 보조용언인데 완전 형태가 다릅니다. 조심해요. 1유형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있는데요. 일단 용언이 연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 용언이 연속되는 특징이 있는데 얘는 자립할 수 있고 본뜻을 유지하고 있지만 보조용언은 그 반대죠. 자립할 수 없고 본뜻을 갖고 있지 않죠. 그쵸? 그리고 여기 봐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아어개지고라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아어개지고라는 연결어미로 주로 연결됩니다. 알겠죠? 아어개지고라는 연결어미로 주로 연결되는데요. 여기서요. 이놈 있죠. 이놈일 때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습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시켜준 어미가 아어일 때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막아낸다. 한번 먹어보자. 그곳에 가고 싶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고 그곳에 가고 싶다. 첫 번째는 본용은, 두 번째는 보조용은 일부러 그렇게 썼어요. 여기가, 이게 가르자. 여기가 본용은, 여기가 보조용은. 자, 연결 의미를 봐봐. 본용원의 연결 의미를 봐봐요. 어때? 막아내다, 먹어보자만 아어로 끝났으니까 이 녀석만 붙였다 뗐다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아어가 아니니까 무조건 띄운다. 이런 느낌. 아, 연결음이 아어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럼요. 자, 다음의 경우를 조심하십시오. 막아는 낸다. 한번 먹어만 보자. 이렇게 본용은 다음에 보조사가 들어왔을 때요. 본용은 다음에 보조사가 기어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띄웁니다요. 본용은 다음에 보조사가 슬쩍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띄웁니다. 붙일 수가 없어요. 또 그 모든 것이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어. 떠내려가 버리다. 한번 사랑해 볼까?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뜨다 내리다 합성 동사일 때는 무조건 띄웁니다. 자, 본용어니 이거 해니까 사랑하어죠. 사랑하어의 준말 맞죠? 근데 이음절, 삼음절 이상이란 말이야 지금. 본용어니 삼음절 이상이 되면 무조건 띄웁니다. 무조건 띄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봐봐. 야, 어디 한번 덤벼들어 보아라. 이놈아. 어디 한번 덤벼들어 보아라. 자, 여러분.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관계지만 벌써 삼음절을 초과했고요. 덤비다와 들다 합성 동사니까 무조건 띄웁니다. 이미 삼음절을 초과한 상태에서 합성 동사까지 무조건 띄웁니다. 됐죠? 자, 이제 이것을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봐요. 이 유형 시작하게. 그러고 나서 오늘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보세요. 자, 이제 이 유형을 와보세요. 이 유형이 조금 더 어려워요. 자, 먼저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관계를 잡아드릴게요. 원 됐다 크죠? 자, 여기가 본용어이고요. 여기가 본용어이고요. 여기가 보조용어이걸랑요. 여기가 보조용어이에요. 그리하면 본용어는요. 본용어는 자,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오면 본용언이고요. 자, 보조용언 보십시오. 먼저 의존명사가 나와야 돼요. 먼저
의존명사가 나오고 거기에 하다 또는 쉽다라는 전미사가 들어와야 됩니다. 하다 또는 쉽다는 전미사가 들어와야 돼요. 의존명사에 하다 또는 쉽다는 전미사가 붙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보조용언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관계는 그냥 바로 띄워도 되고 붙여도 됩니다. 더 편하죠? 용언의 관형사형 다음에 의존명사 하다, 의존명사 쉽다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니까 붙였다 뗐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자. 되게 아는 체 한다. 벌써 갈 듯하다. 갈 듯 싶다도 되겠죠. 그래서 본용언과 보조용언, 본용언과 보조용언 어떻게 알았냐고? 관형사형 전성어미 접사, 의존명사에 접사가 붙었잖아. 의존명사에 접사가 붙었잖아. 앞에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고 그러니까 붙여도 되고 붙여도 띄워도 얘는 더 쉽죠.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지? 뭘 또 조심하는데, 자, 조심해야 될 거는요. 크게 4개. 첫째, 아는 체를 하다. 이렇게 의존명사와 하다 사이에 조사가 들어오면 의존명사와 하다 사이에 조사가 들어오면 무조건 띄웁니다. 왜? 이때는 얘가 동사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조사가 들어오면 하다는 접사가 아니고 동사가 되거든요. 다 띄웁니다. 그지? 이렇게 슬쩍 조사가 들어오면 띄워버린다 이거죠. 그치? 왜냐하면 동사가 되니까요. 동사. 자, 3번째. 사랑할 듯하다. 역시 본용언이 3음절 이상이 되었죠. 이때는 무조건 띄웁니다. 본용언이 3음절 넘어갔으니까 붙이면 너무 길어. 띄웁니다. 그 다음 자, 다리 가득 탄다. 아까 했던 거야. 다리 가득 하다. 하나의 동사고 하나의 동사입니다. 어가노미. 그쵸? 얘도 동사예요. 얘도 동사입니다. 단어와 단어입니다. 동사, 단어와 단어. 무조건 띄웁니다. 무조건 띄웁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4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47항에서 나오는 건 다 풀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으세요. 47항.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 좀 어려운데? 그럼 무조건 반복하셔야 돼. 그지? 문법은 얼마 안 많아. 지금 총 도식이 113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한테 로마자 표기법도 특강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특강하고 마무리하고 기출문제 풀게요. 로마자도 올해 시험에 나오지 않아서 내년에 상당히 유력하지요. 원래 맨날 나오던 거, 자주 나오던 건데. (47항) (48항을) 보세요.
48항 펴섰죠. 자, 48항은 고유명사입니다. 여러분. 고유명사 중에서도 뭐야? 성명요. 48항 뭐라고? 고유명사의 띄어쓰기. 고유명사 중에서 성명. 성과 이름에 관련된 것의 띄어쓰기인데 여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꽤 복잡해요. 그래서요,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총 4개로 총 4개의 타이틀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죠? 첫째, 성과 이름. 성과 이름. 성과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붙입니다. 띄우지 마세요. 그치? 자, 예를 들면 이순신, 이원록 이렇게 무조건 띄웁니다. 아니, 무조건 붙입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붙이는데요. 단 성 더하기 이름이 왔는데 이 녀석이 두자이거나 또는 이 녀석이 외자일 때가 있습니다. 그치? 이때는 상황을 봐서 성과 이름이 구별이 안 갈 때 띄어써도 되긴 합니다. 자, 예를 볼게요. 서문탁, 남궁민, 선우선, 선우선옥, 뭐 이렇게 있으면 아니 서씨인지 남씨인지 선씨인지 어떻게 알아? 그치? 그래서 이 경우에 한해서 얘가 이름이잖아. 그치? 이런 경우에 한해서 어떻게? 붙여도 되고 띄워도 돼요. 붙이는 건 원칙이지만 띄워도 됩니다. 붙이는 게 원칙이지만 띄워도 됩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남씨도 많으니까요. 서씨도 남씨도 선씨도 있으니까 조심. 띄어쓰기 인정. 그 다음 두 번째를 보세요. 두 번째. 성과 이름. 성과 이름이 나왔고요. 관직명.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관직이 없으니까 직업명. 그지? 이 경우에는 성과 이름을 붙이고 관직명은 띄웁니다. 예를 들면 김상영 선생. 그죠? 이육사 시인. 이렇게 성과 이름은 붙여요. 관직명은 띄워요. 직업명은 띄우세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소개를 한다 치면 자기 소개를 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김상영 선생, 이게 아니고 뒤집어. 선생 김상영입니다. 선생 김상영입니다. 대통령도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이렇게 하시던데 절대로 이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세 번째를 가요. 세 번째는 성과 호에 대한 거야. 세 번째는 애초에 이렇게 나누는 게 어때? 성 다음에 호가 왔을 때 또는 호 다음에 성 다음에 이름이 왔을 때. 자, 이 상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 다음에 호가 왔을 때는 붙입니다.
예를 들면 잠깐만. 요거 좀 고치자. 264는 호잖아. 미안해요. 이 원록이죠. 그쵸? 성담의 호, 이게 264죠. 충무공, 이순신, 이충무공. 이런 느낌요. 그치? 붙여요. 붙여. 호입니다. 호야. 호라고요, 호. 그럼 성 다음에 호와 성 이름이 순서대로 났을 때는 호는 띄우고 성과 이름은 붙입니다. 호는 띄우고 성과 이름을 붙여요. 자, 한번 해보자. 64 이원록 충무공 이순신. 그치? 막 장군 뭐까지 해도 되지. 자, 호 띄우고 성과 이름 붙여. 충무공 호 띄우고 성과 이름 붙여. 관직명 또 띄워. 그치? 호 띄우고 성과 이름 붙여. 호 띄우고 성과 이름 붙여. 특히 충무공 이순신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히 요거 자꾸 띄우려고 하는데 안 돼. 이 충무공 이거 호야. 띄우면 틀려. 자, 이제 마지막이요. 성과 이름 호칭어입니다. 성, 이름, 호칭어, 부르는 말. 이 나왔을 때 성과 이름은 여전히 붙이고 호칭어 띄웁니다. 의존명사거든요. 이순신 씨 띄워야죠. 옆집이 씨 띄웁니다. 알겠죠? 단 안동김 씨 할 때는 이때는 전미사입니다. 성씨 전미사예요. 안동김 씨 할 때는 성씨 전미사입니다. 성씨 전미사요. 그래서 붙입니다. 그치? 이거 좀 낮춰볼까? 안동김가요. 안동김가. 역시 마찬가지. 성씨 전미사입니다. 성씨 전미사 붙입니다. 아니 근데 어떨 때 김씨라고 하고 어떨 때 김가라고 하나요? 네, 간단하죠. 타인을 소개할 때 씨를 씁니다. 이분은 안동김 씨입니다. 자기 소개할 때는 가를 씁니다. 안동김가입니다. 안동권가입니다. 아시겠지? 타인을 소개할 때는 씨를 쓰고 나를 소개할 때는 한 끗 빨리 낮춰서 가를 씁니다. 됐네요? 자, 한번 읽고 49, 50항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49, 50항 읽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필기할 거 하고. 저처럼 머릿속에 체계가 짜여져 있으면 문법 20점은 쉽게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랑 같이 기출문제 풀면서 연습하시면 그거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요즘 어렵게 나오지도 않더구만요. 심지어 한자까지 별로 안 어려워요, 요즘은. 그렇다고 해서 고득점이 많은 것도 아니야. 쓸데없는 걸 열심히 해서 고득점이 또 많지도 않아, 보면.
자, 성명 했잖아. 이외 고유명사. 전문용어. 이제 이게 띄어쓰기의 끝입니다.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 전문용어.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가 49항이고요. 전문용어가 50항이죠. 근데 왜 같이 합니까? 띄어쓰는 형태가 똑같아요. 같이 합시다. 같이 해요. 그래서 고유명사가 3종류가 있고 전문용어가 3종류가 있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가 고유명사가 윌비스 학원. 고유명사 맞죠? 그러면 이 녀석을 붙여도 되고 띄워도 됩니다. 고유명사라면 붙여도 되고 띄워도 됩니다. 여기 인천 부평이죠. 부평 여자 중학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명사 맞죠? 그러면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붙여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를 보시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명사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시만 일단 단위는 이렇게 체크를 해두자. 그치? 그래서 이 같은 단위가 아니니까 이거는 무조건 띄워야 돼. 학과, 대학교는 무조건 띄우는 게 맞고, 그지? 이제 서울대학교는 붙이고 띄우고, 인문대학도 붙여도 띄워도, 국어국문학과도 붙여도 띄워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자, 전문용어 한번 해볼게. 전문용어는 솔직히 입에 담기 무서워. 입에 담기 무섭다고. 시험에 나왔던 게. 만성, 골수성, 백혈병, 단거리, 탄도, 미사일. 거 봐, 입에 담기 겁난다니까. 그나마 덜한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쵸? 전문용어랑 고유명사는 띄어쓰기 똑같아요. 띄워도 되고 붙여도 되고, 띄워도 되고 붙여도 되고. 그래서 고유명사, 성명 외의 고유명사랑 전문용어는 같이 정리합니다. 왜? 띄어쓰기 패턴이 똑같으니까요. 띄어쓰기 패턴이 똑같으니까 같이 정리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문용어 여기서 세 가지를 조심해요. 세 가지를 조심해 주세요. 국립국어연구원 대문에 있는 건데요. 세 가지를 조심합니다. 자, 아름다운 노래 부르기. 이 녀석이 전문용어 아름다운 노래 부르기 대회. 김광석 못대한 노래 부르기. 자, 이때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보이죠?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죠? 전문용어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보이는 그 순간 띄웁니다. 붙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닷말과 물고기 기르기. 자, 접속 조사에 세모를 합니다. 했나요? 접속 조사를 기준으로 대칭인가요? 비대칭인가요? 그지? 비대칭이죠. 무조건 띄웁니다. 앞에는 단어 1개, 뒤에는 단어 2개. 무조건 띄웁니다. 비록 전문 용어일지라도 접속 조사 과가 있을 때. 자, 마지막. 도면 읽기와 도면 그리기. 자, 접속 조사에 세모를 합니다. 하셨죠? 그 다음에 대칭 구조를 확인합니다. 한 마리의 나비가 탄생되었죠. 그쵸?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전문 용어를 통째로 같은 걸로 인정해서 붙였다 뗐다가 가능합니다. 붙였다 뗐다 가능합니다. 도면 읽기와 도면 그리기. 다만 여기는 띄워주는 거죠. 대칭 구조가 있을 때는 붙였다 뗐다 하시고, 접속조사 와가가 붙었을 때 대칭 구조가 아니면 무조건 띄우시고. 이렇게 하면 50방. 오늘 저에게 띄어쓰기의 모든 걸 다 배웠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띄어쓰기는 거의 정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오늘 고생하셨고요.